트럼프발 킹달러라. 원달러 환율 1450원 간다. 일단 여러분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입니다.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준 지표예요. 6개 통화는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6개입니다. 그런데 이 달러 인덱스가 106.66이에요. 와, 엄청 올라갔죠. 올 들어 최고치입니다. 올 들어 최고치. 작년 10월 3일에 106.72를 기록했거든요. 그때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강달러라는 뜻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100이 넘으면요. 달러가 강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벌써 106.66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2022년 9월 27일에 114.12를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은 여러분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원화가 약해진다는 뜻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환율이 당연히 올라갑니다. 지금 1406원이었거든요. 이게 NDF라고 해서요. 여기에 차액 결제 선물한 시장에서 1406원으로 거의 마감을 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면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달러를 점점 진정을 시키고요. 또 여기 시장으로 나가면 이게 계속 오르고요. 반복되고 있죠. 아마 한국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점점 줄어들 겁니다. 환율을 방어하고자 달러를 계속 풀 테니까요. 문제는요. 어디까지 풀 수 있느냐예요.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액은요. 4,1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IMF가 이야기하는 적정 외환 보유액의 100%가 안 됩니다. 97%, 98%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러 풀어서 환율을 방어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처럼 강달러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방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1,400원을 훌쩍 넘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1,400원대에 저는 계속 달러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기로 가잖아요. 점점 길어지잖아요. 1,400원이 유노멀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두려운 기색이 역력하거든요. 아마 기획재정부나 정부도 이게 환율에 대한 외환 보유고에 대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00원이 유노멀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1,400원이 아니라 1,450원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노무라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의 환율이 1,450원 간다예요. 계속해서 한국은이 방어를 못한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가 문제잖아요. 일단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이게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으냐? 물가가 올라갑니다. 10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가 2.6%예요. 9월에 2.4%인데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생산자 물가입니다. 10월에 생산자 물가가 2.4%로 9월에 1.9%에 비하면 0.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11월에 소비자 물가는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도매 물가입니다. 도매 물가 다음에 한 달 후에는요. 소매 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소매 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 당연히 말입니다. 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벌써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말입니다. 금리가 높은 금리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은 당연히 반응을 할 겁니다. 지금 시장은요 이미 2년물 국채금리가 4.299%까지 올라갈 정도로 금리를 동결한 대해서는 이미 공감을 했는데다가 동결이 아니라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도 하는 거예요. 10년물 국채금리를 보니까 4.450까지 올라갔거든요.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계속 내린다 일정대로 12월 달에도 금리를 내린다가 아니라 12월 달에 동결할 수도 있다예요. 이제는 확실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 환율이 1450원을 가는 것도 이젠 시간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정부가 외환 보유고 꺼내서 계속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네. 4,150억 달러라는 외환 보유액이 적정 외환 보유액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황은 점점 고여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만큼 환율은 더 올라갈 겁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말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정관진 TV를 보시면서 시시각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도 좀 길러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은 매번 변하고요. 그 변화 속에서 더 강력하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른 시장 대응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화가 약세잖아요. 원화가 약세면 엔화도 약세가 됩니다. 실제 엔화도 보시면 지금 2024년 11월 14일에 155.87까지 올라갔습니다. 달러당 155.87엔이라는 뜻이에요. 엔화도 굉장히 약해지고 있죠. 지금 지난 8월 5일에 이게 144.17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7월 30일에 보세요. 7월 3일에 161.61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 155.87은요.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이것을 감안을 해보면 엔화도 약세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엔환율은 더 떨어지겠죠. 원엔환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900원이 깨졌어요. 899.23원입니다. 100엔당. 저는 그래서 시장 아주 지독하게 보면서 달러는 그냥 올라가라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점에 분할 매도해서 또 어느 정도 시점에 저는 900원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엔화는 더 살 거거든요. 엔화를 계속 사재낄 겁니다. 많이는 사지 않겠지만 계속 만엔씩 어제도 만엔을 샀거든요. 900원 밑으로 내려가면 점점 더 산다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그렇게 대응을 할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저 따라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옆집 영희 엄마가 장에 간다고 같이 따라가지 마라. 내 스스로 장에 갈 물건을 마련해서 그래 장에 가는 게 좋겠다. 그 말씀 항상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저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에 따라 움직이시면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